안녕 여러분. 오늘은 형법의 장소득적인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형법의 장소득 효력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 2조부터 7조까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2조에는 속지주의, 3조의 속인주의, 4조의 기국주의, 그리고 5조와 6조에는 보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약취, 유인, 그리고 인신매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속지주의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속지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즉, 우리 영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속지주의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그 판례를 한번 보겠는데 이 판례는 99도 3403 판례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 실어 놓을게요. 자, 이 판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 행위의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구변호사법 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서 알선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금품을 수수한 거예요. 그러면 행위지는 미국이었지만 결과 발생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겠다. 이것이 바로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즉, 속지주의라는 것은 행위지든 중간지든 또 결과 발생지든 어느 하나만 우리 영역에서 일어나면 우리 형법으로 처벌하겠다 하는 원칙이에요. 이것이 속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속지주의만 가지고는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범죄를 범했다. 그랬을 때 그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속인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속인주의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 내국인이 죄를 범했다면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우리 내국인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처벌하겠다. 이것이 속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속인주의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86도 403 판례입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우리 대학생들이 그 열정에 불타는 대학생들이 1985년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미국 문화원을 쳐들어가서 미국 문화원에서 유리창을 깨고 그 다음에 프래카드를 걸면서 미국은 5.18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상을 밝혀라. 이런 이제 항의를 하면서 72시간 동안 점거하다가 72시간 지나서 자진해서 해산돼가지고 연행된,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엄청 그때 시끄러웠죠. 80년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미국 문화원은 미국 영토의 일부니까 우리 법이 다스리지 못하는 치해법권 지역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침 미국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그 용기를 이해하고 우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밝혔으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변호사들은 그 미국이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또 미국 문화원은 미국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문화원이 치외 법역이라 하더라도, 자, 미국 문화원이 치외 법역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미국 문화원이 설령 치외 법역,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치외 법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형법은 3조에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 대학생들은 20여 명이 연예인 돼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각자의 제목으로 처벌됐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속인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속인주의는 설령 미국 문화원이 우리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우리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귀국주의는 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주의인데, 보호주의에는 5조의 보호주의와 그리고 6조의 보호주의가 있는데요. 5조의 보호주의를 가리켜서 국가보호주의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조의 보호주의는 국민보호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5조의 보호주의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내란, 외환, 국기에 대한 범죄, 통화에 대한 범죄,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대한 범죄, 그리고 공문서에 대한 범죄, 그리고 공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이 제5조의 보호주의입니다. 그러면 5조에 속해 있지 않은 그 밖의 범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이 바로 6조의 보호주의를 적용해서 처벌하게 됩니다. 자, 6조의 보호주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즉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한다. 이것이 6조의 보호주의입니다. 단 여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단 여기에는 행위죄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 단서 조항이 들어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뭐 자세히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수업 시간에. 자, 문제는 뭐냐? 여기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그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 말의 뜻이 뭐냐 이거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판례를 첫 번째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 이 판례는 2011도 6507 판례입니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범죄, 그것이 말하자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첫째는 뭐냐면 캐나다 시민권자인 캐나다 사람이 우리 교포에 관련된 그 위조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그 위조 사문서를 캐나다에서 행사했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법원에 기소가 됐는데, 우리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사람이 우리 교포와 관련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위조 사문서 행사는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5조의 보호주의도 적용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6조의 보호주의의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 캐나다 시민권자를 우리 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자인 사람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이죠. 캐나다 사람이죠. 말하자면 우리 국민을 향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캐나다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사기를 쳤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우리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다.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그 캐나다 사람을 우리 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두 번째는, 자, 이것은 2006도 5010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중국 북경에 소재한 베이징이죠.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중국 사람이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권은 공문서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여권을 위조했다면 5조의 보호주의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그런데 5조의 보호주의에는 공문서와 공인만 들어가 있지 여권 신청서라는 이 사문서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문서는 5조의 보호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여권 자체는 공문서지만 여권 발급 신청서는 사문서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뭐라 하느냐?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이것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맞으면 이것은 5조의 보호주의도 아니고 6조의 보호주의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맞으면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5조도 6조도 적용되지 않으니까 결국 사문서 위조죄,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영사관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주의는 통과하고요. 7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상입한다. 이거 개정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뭐냐면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이 바로 형법 제7조에서 말하는 그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경우에 포함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판례의 핵심 요지를 읽어볼게요. 자, 외국에서 미결구금에 대해서 형법 제2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에 대해서 외국에서 죄를 범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예, 그 결국 외국에서 미결구금을 받은 것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한 경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형법의 장소적 효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도요, 시간적 적용 범위 못지않게 축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간적 적용 범위나 장소적 적용 범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점을 잘 명심해서 이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한 이 중요한 핵심 판례들을 반드시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여러분 즐겁게 특강을 잘 마쳤는데요. 또 다음 특강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